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항소심 선고가 내일 열려 홍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김해 도심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 차원의 정밀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처우나 임금 착취 등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정이 잇따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던 거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는 부진해 농민들의 채취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홍준표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데다 대선 출마설까지 거론되고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홍준표 지사. 1심에서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실상 홍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지사직도 잃게 되고 대선 도전도 물거품이 됩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도 2심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되고 도지사 3선 도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현재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는 여당의 상황도 홍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때문에 홍 지사는 항소심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의원회관 현장 검증까지 벌이며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당시 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 번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뒤집기를 노리는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줄지 1심 선고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김해 도심이 항공기 소음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소음 피해 정밀 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주택지 위를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70에서 80데시벨 사이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주거지 기준 55데시벨을 크게 웃돕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니까 그게 어떤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뭐 두통이라든지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전 주민들이 다. 실제로 소음치 7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새 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이 같은 소음 피해 지역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새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40도를 틀기 때문에 김해시 도심을 관통합니다. 이 경우 반경 8km 내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항 개항 시점인 오는 2026년 항공기 이착륙 횟수 역시 현재 2배인 29만 회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지금까지도 정부 차원의 소음 피해 정밀 용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정부 신공항 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소음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 김해시는 자체 발주한 소음 영향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피해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농촌의 대규모 시설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처우나 임금 착취 등의 진정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촌 기피 현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하우스 안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최대 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했던 곳입니다. 숙소지만 보일러도 몸을 씻을 욕실도 없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기구라야 전기장판뿐입니다. 불 없어
없어요. 옷 많이 입어요. 이렇게 자요. 양말도 많이 입어요. 여름이면 비가 새 물을 퍼내기 일쑤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이런 열악한 시설에도 숙소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씩 월급에서 뗐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이지. 그게 만약에 문제 삼아버리면 미량 전체 다 끝내요. 인근에 있는 깻잎 농장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한여름에도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 하루 11시간가량 깻잎을 땄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평균 1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농장주가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만 쳐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화장실 가는데? 왜 물 먹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지 1시간인데. 8시간 일? 맞아. 그래서 2시간인 거야. 이 농장도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한 끼 생활했습니다. 월세 60만 원은 월급에서 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농장주의 비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매일매일 가면 야 왜 매일매일 가요? 이렇게 전화하지. 하지마 시간 없어.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국내 농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8,000여 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67%가 컨테이너 등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절반가량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자 추방 등 협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세 번째 똑같은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환경부는 전라도까지 합쳐 지리산 한 곳에만 설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상남도는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 중산리에서 장터목을 거쳐 함양 추석리를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경상남도는 애초 계획보다 노선 길이를 줄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점을 추가했지만 환경부로부터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리산 내에는 일단 한 개만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전에 지역 간의 합의가 안 되면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일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경남 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 4곳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광역단체 3곳의 합의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전라남북도에서도 공약사항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공약사항인데 누가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3차례에 걸친 반려에도 일선 자치단체와는 협의조차 없습니다.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게 환경부에서 2개를 봅니다. 다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하라 이래가지고. 경상남도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남원과 구례는 물론 산청과 함양과의 합의조차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찍 채취를 시작해 인기였던 거제 고로쇠 수액에 농가소득 효과가 시들합니다. 나무 조사 비용 부담 등 채취 비용은 늘어난 반면 소비는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20년째 고로쇠 수액 채취를 해온 김양훈 씨. 이맘때 하루 4-5명을 썼는데 지금은 혼자 일합니다. 농한기 짭짤한 부수입은 옛말입니다. 매년 18리터 수액통 1000개씩 채취하다 지난해부터는 300개로 줄였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똑같고 인건비, 자재비는 배로 올랐고 그게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도 부진한 편입니다. 전화 주문, 대량 주문이 끊기다시피 합니다. 택배 주문도 엄청 줄었습니다. 전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나가죠. 특히 사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침이 강화돼 2년 전부터 추가 비용까지 생겼습니다. 수익 취취를 위해서는 나무의 위치와 크기 등을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한 그루당 조사 비용 3,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채취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 거제에서는 사유림의 경우 4,200여 그루에서 채취했는데 지난 2015년부터 점차 줄더니 올해는 3% 수준으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국유림 7천여 그루에서만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거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올해 많이 놀리고 있습니다. 본당 3,000원씩 하면요 엄청납니다. 그 돈이. 그 해서 인건비 주제. 산림당국의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쳐지면서 고로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산단 지정의 큰 관문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어제 거제시 사등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해면부 316만 제곱미터 매립에 대해 가결시켰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50개 레미콘 공장은 남해 모래 채취 중단으로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경남과 부산 레미콘 업계는 하루 4만 세제곱미터가량의 레미콘을 건설 현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한 해 사용하는 모래만 5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정비에 올해 4,56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